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의 정체와 결말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세계 역사적 공백으로 비어있는 900년 전부터 800년 전, 즉 공백의 100년에는 거대한 왕국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거대한 왕국의 사상은 클로버 박사에 의하면 현재 세계 정부와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대 왕국의 사상은 천룡인처럼 창조주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은 인간들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며 인종차별이 막연한 사상과는 달리 모두가 평등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왕국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왕국의 이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클로버 박사가 이 왕국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 클로버 박사는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건 클로버 박사가 이름을 말하기 전에 오다쌤이 죽여버렸다는 건 이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름이 원피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과거 왕국은 거대한 왕국이라 칭했다는 겁니다. 그냥 왕국도 아닌 거대한 왕국, 얼마나 거대했길래 거대했다는 표현을 쓴 걸까요? 혹시 과거 왕국은 원피스인 거대한 대륙인 왕국이었던 거 아닐까요? 즉 클로버 박사가 죽기 직전 이름을 말 못했던 거대 왕국의 이름이 거대한 하나의 대륙, 즉 원피스였다는 거죠. 원피스 세계관의 지도를 보며 주목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세계를 둘로 양분하고 있는 거대한 대륙 레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레드라인은 위대한 항로와 수직으로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바다는 4개의 해역, 이스트 블루, 웨스트 블루, 사우스 블루, 노스 블루로 나눠지죠. 원피스란 이 레드라인을 없애고 4개의 바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상계의 꿈인 올블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원피스의 정체가 올블루가 되는 건 동의합니다. 다만 하나 더 나아가자면 원피스의 정체는 하나의 바다와 하나의 대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피스의 정체가 하나의 대륙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유는 오다쌤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다쌤은 떡밥을 많이 남겨놓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목한 떡밥은 바로 마리조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리조아 성의 이름은 판게아 성입니다. 근데 판게아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판게아란 1915년 알프레드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 이동설인데 이 대륙 이동설은 현재 분리되어 있는 대륙들이 원래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다쌤은 원피스,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만드는 걸 가장 반대하는 세계정부의 성을 판게아로 지었던 게 아닐까라는 거죠. 즉 원피스랑 모든 대륙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며 올블루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것이 조이보이가 실행하려는 의지였으며 추후 루피가 실행할 계획이 될 겁니다. 제 가설이 맞다면 왜 조이보이의 의지는 과거 거대 왕국처럼 한 대륙인 원피스를 만드는 것일까요? 원피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귀족문화, 노예, 인신매매,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오다쌤은 조이보이의 의지를 잇고 있는 걸로 보이는 로저 루피를 통해 자유평등을 계속 주장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평등을 주장하는 조이보이, 로저 루피의 최종 목적은 자유평등과 반대되는 귀족문화, 노예, 인신매매, 인종차별의 철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혹자들은 생각할 겁니다. 모든 대륙을 하나로 만드는 것과 인종차별들을 철폐하는 게 무슨 관계냐. 원피스에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특징은 원피스의 섬들은 서로 너무나도 떨어져 있으며 세계정부의 보호를 못 받는 나라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한 나라에서 차별을 없애도 수십 개의 섬들은 차별이 없어지지 않다는 거죠. 오다쌤은 원피스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지를 통한 차별입니다. 원피스에서 차별받는 종족들의 특징은 처음 보는 인종의 사람들을 기존의 사람들이 겁내하고 이 겁은 탄압으로 바뀌며 이 탄압은 차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대 왕국은 종족이 달라도 단지 자신과 다르게 생긴 사람이라 생각할 뿐 이들을 다른 종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었고 조이보이는 이 의지를 이어 모든 종족들이 자신의 거대한 왕국처럼 더불어 사는 자신의 왕국보다 더 거대한 왕국을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모든 대륙이 모이면 제도를 쉽게 바꿀 수 있고 모든 인종들이 서로를 다르다 생각하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거죠. 즉 거대 왕국이 차별이 만연한 세계정부와 반대되는 사상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모든 종족들이 한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차별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제 가설이 맞다면 루피는 이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까요? 역시나 고대병기를 통해 이 계획을 실행할 겁니다. 첫 번째, 4개 해역으로 만들고 있는 레드라인은 플루톤으로 파괴합니다. 다만 레드라인을 파괴하게 되면 레드라인의 잔해로 바다에 살고 있는 어인섬이 무너지기 때문에 포세이돈에게 약속의 배 노아를 만들어 그곳에 어인선 사람들을 태우고 해왕류를 이용해 함께 위로 올라와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라노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우라노스의 정체나 단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원피스 정체가 하나의 대륙을 만드는 거라면 제가 생각한 가설이 있습니다.
원피스 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원피스 세계관의 섬들은 어떤 법칙에 따라 자기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혹시 우라노스의 능력은 이 자기를 이용해 섬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 아닐까요? 즉 원피스란 이 고대 병기들을 통해 하나의 바다이자 하나의 대륙인 원피스를 만들어 모든 종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볼 건 조이보이는 누구일까요? 사실 조이보이에 대한 단서는 거의 없습니다. 단서가 없는 만큼 제 분석에 가설을 얹어 사실인 양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대한 왕국에는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국 왕자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는 이름보다 별명으로 많이 불렸죠. 그의 별명은 사람들이 항상 웃고 있다고 하여 이자를 보며 조이보이라 불렀습니다. 조이보이는 자유로운 지금의 루피 로저 같은 성격의 사내였죠. 자유와 평등 속에 살던 조이보이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아버지 몰래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하면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 밀짚 모자도 수호하죠. 그리고 조이보이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충격적인 장면들을 직면합니다. 인신매매, 인종차별, 노예제도. 조이보이는 다시 왕국에 돌아왔고 왕국의 사람들과 함께 이 잘못된 계급사회를 고치자고 합니다. 다만 조이보이의 왕국만의 힘으로는 이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깨닫죠. 하지만 조이보이가 여행을 떠나면서 만난 왕족들 중 그의 의지를 지지하고 세상을 개혁하고 싶은 마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자신의 의지를 잇는 왕족들에게 다같이 D라는 이름을 붙이자고 합니다. D의 뜻은 이 밤을 끝내줄 여명, 소위 말해 기나긴 압제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황금 시대의 시작, 던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렇죠. 지금 이들의 후예가 D의 일족인 거죠. 참고로 오다의 첫 원피스 이전에 본인의 첫 만화의 제목이 로맨스 던이었다는 점, 그리고 작중에서 여명이라는 말이 무수히 나오기도 했죠. 다시 들어와 조이보이는 D의 성을 붙인 왕족들과 함께 귀족 문화, 노예, 인종차별 등 부조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조이보이는 생각합니다. 이 차별의 근원지는 다른 인종의 무지다. 자신이 처음 보는 인종의 사람들을 겁내하고 이 겁은 탄압으로 바뀌며 이 탄압은 차별로 이루어진다. 자신의 나라처럼 처음부터 함께 다른 인종들이 같이 살아왔다면 이런 차별이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들이 다른 왕국의 차별을 없애도 레드라인으로 인해 4개의 바다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모든 차별을 현실적으로 없애기 힘들다. 만약 모든 나라가 한 곳에 있고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산다면 사상의 전파도 쉬울 뿐더러 이런 차별적인 제도도 바로 옆에서 개혁해줄 수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던 조이보이는 고대 병기들의 소리를 찾아내고 이 고대 병기들의 능력을 알아냅니다. 그렇죠. 조이보이가 찾아낸 게 세계의 고대 병기 플루톤, 우라노스, 포세이돈이죠. 조이보이는 이 고대 병기들이 있으면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이보이는 하나하나 계획을 실행하려고 노력하죠. 첫 번째로 조이보이는 차별을 받고 있는 각 종족들에게 다가가고 이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 친구라는 증표로 자신이 쓰고 있는 밀짚 모자를 각 대표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자신이 쓰고 있던 밀짚 모자를 만듭니다. 밀짚 모자는 총 8개였습니다. 첫 번째 인간 대표 조이보이, 두 번째 소인족 대표, 세 번째 밍크족 대표, 네 번째 수장족 대표, 다섯 번째 족장족 대표, 여섯 번째 뱀머리족 대표, 일곱 번째 어인 인어 대표, 여덟 번째 거인족 대표, 총 8개. 그렇죠. 샤본디 제도에 나왔던 노예 인종 8종인 거죠. 맞습니다. 현재 이무가 바라보던 밀짚 모자는 거인족 대표의 밀짚 모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 밀짚 모자들은 각 방에 보관돼 있던 거죠. 자세히 보면 방이 총 7개죠. 다만 여기서 혹자들은 앞서 말할 때 밀짚 모자는 총 8개인데 왜 방에 보관되어 있는 건 7개냐고 생각하실 텐데 나머지 1개, 인간 대표 조이보이가 쓰던 모자는 루피가 쓰고 있는 밀짚 모자라 생각합니다. 즉 조이보이의 후손이 로저이며 로저가 조이보이의 모자를 갖고 있었던 거죠. 다시 돌아와 D의 이름을 붙인 왕족들과는 달리 다른 왕국의 사람들은 조이보이의 사상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현재 세계 정부를 만든 20개국의 나라의 20인들의 왕이었죠. 이 중 알라바스타의 왕은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을 폐지함에 있어서는 찬성을 했으나 이렇게 급진적으로 모든 나라를 하나로 합치는 것에 반대를 하며 20개국의 왕들과 힘을 합쳐 조이보이의 사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추후에 신, 천룡이 내려낸 20개국의 왕들은 자신들의 사상과 반대되는 D의 일종을 신의 천족이라 부른 거죠. 결국 전쟁은 일어나지만 조이보이와 일행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조이보이와 D의 일족들은 멸망하게 되고 거대한 왕국마저 멸망하게 되죠. 조이보이는 자신의 의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고대 병기가 없다면 이런 자유와 평등의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조이보이는 자신의 의지와 함께 해주었던 코즈키 일족에게 포네그리프 작성을 부탁합니다. 어인성 사람들에게 사죄의 메시지도 보내고 고대 병기의 위치 그리고 라프트로 갈 수 있는 위치도 적어놓죠. 그리고 언젠가 이 사회에 자신의 의지를 이을 사람이 나타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실현시켜줄 사람을 위해 라프텔에는 고대병기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신의 계획과 모든 걸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과 우라노스가 다시 부활할 시기까지 적어놓죠. 그리고 조이보이는 자신의 동료에게 모네그리프를 의미가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죠. 조이보이의 동료 중 한 명은 현재 쿠마가 먹은 도톰도톰 열매의 선대주인이었던 거죠. 결국 조이보이는 죽고 조이보이의 일행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20개국의 20명의 왕들이 세계의 중심부 성지 마리조아에서 세계 정부를 세웁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을 이 세계 창조주의 피를 이어받은 세계에서 가장 고귀한 혈족이라 칭하죠. 그리고 결국 당시 네페탈리 왕은 조이보이가 옳다는 걸 알게 되며 세계 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백 년 뒤 자신의 집에 예전부터 놓여져 있던 밀짚 모자를 쓰고 한 청년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는 조이보이의 마지막 남은 후손 골디로저였던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